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행운이 넝쿨째 들어올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조선 최악의 폭군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열의 아홉은 연산군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곁을 지켰던 희대의 요하, 장녹수도 함께 말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 부모의 비참한 죽음을 목도해야 했던 4살 배기, 어린 딸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저 구름이와 함께 피비린내 나는 반정의 칼바람 속에서 홀로 남겨진 연산군의 유일한 딸 이영수의 파란만장한 생존기를 따라가 보려고 해요. 죄인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도 어떻게 그 험난한 세월을 버텨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때는 1506년 9월 2일 새벽이었어요. 고요하던 궁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답니다. 성희안과 박원종이 이끄는 반정군이 궁을 포위했고 천지를 모르고 휘두르던 연산군의 권력은 단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렸죠. 궁궐 곳곳에서 비명과 칼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겨우 4살이었던 영수는 유모의 품에 안겨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아빠는 어디 갔어? 엄마는? 영수는 아마 유모의 치맛자락을 잡고 물었을 거예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죠. 얼마 뒤 들려온 소식은 더 참혹했답니다. 영수의 어머니 장녹수는 군중들 앞에서 참수를 당해 백성들의 돌팔매질을 받았고 아버지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더 가슴 아픈 건 영수의 형제들이었답니다. 연산군의 어린 아들들은 모두 목숨을 잃어야 했어요. 왜냐고요? 장차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남자아이들은 새로운 왕조에게는 싹을 잘라야 할 존재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4살 배기 영수만은 살아남을 수 있었답니다. 조선은 여자가 왕이 될 수 없는 나라였기에 역설적으로 여자아이라는 신분이 영수에게는 유일한 생명줄이 되었던 거예요. 새로 왕위에 오른 중종은 영수의 삼촌이었어요. 중종은 형인 연산군을 미워했지만 죄 없는 어린 조카에게까지 칼을 겨누고 싶지는 않았답니다. 그래도 내 형님의 핏줄인데 하며 중종은 복잡한 심경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대신들은 달랐죠. 연산군의 씨를 남겨두면 나중에 후환이 될 것입니다. 라며 끊임없이 영수를 멀리 보내라고 압박했거든요. 결국 중종은 묘수를 냈답니다. 영수를 궁궐 밖 조용한 곳으로 내보내 살게 하면서 몰래 사람을 붙여 보살피기로 한 거죠. 이때 중종은 영수를 돌볼 유모와 하인들에게 엄명을 내렸어요. 이 아이가 누구인지 절대 말하지 말라. 평범한 아이처럼 키워야 한다. 그렇게 영수는 화려한 궁궐의 기억을 뒤로한 채 한양 근교의 한 작은 마을로 향했답니다. 4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슬픔과 변화였지만 영수는 울음을 참으며 유모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장녹수에게 물려받은 강인한 생존 본능이 그때부터 깨어났던 걸까요? 영수의 유모는 매일 밤 영수에게 속삭였답니다. 아가, 너는 누구인지 절대 말하면 안 된다. 그저 조용히 살아야 해. 영수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공주가 아닌 평범한 아이로 자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중종은 조카를 완전히 잊지 않았답니다. 신하들 몰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 영수가 굶지 않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살피게 했죠. 여러분 이때 중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형을 몰아내고 앉은 왕자였지만 홀로 남겨진 조카를 보며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뒤섞여 있었을 거예요. 비록 형님은 미웠어도 이 아이만큼은 평범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몰래 조카의 성장을 지켜보았답니다. 어느덧 영수의 나이가 10살을 넘기자 중종은 더 세밀하게 영수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비록 평범하게 살더라도 왕의 딸인데 글은 알아야지 하는 마음에 몰래 선생님까지 보내 시와 글을 가르치게 했죠. 영수는 아주 총명했답니다. 특히 시집기를 좋아했는데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영수의 시에는 늘 깊은 그리움과 애절함이 담겨 있었대요. 하지만 영수의 평화도 잠시, 영수가 15살이 되던 해에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 사실 연산군의 딸이라던데? 누군가가 영수의 정체를 눈치채버린 거예요. 여러분, 소문이라는 게 정말 무섭잖아요.
저 집 딸이 사실은 연산군의 핏줄이래! 라는 말이 돌기 시작하자 평온했던 영수의 일상은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유모는 금방이라도 관군이 들이닥칠까봐 밤잠을 설쳤지만 정작 16살이 된 영수는 담담했답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운명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소식은 결국 삼촌인 중종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중종은 깊은 고민에 빠졌답니다. 이제 더 이상 조카를 숨겨둘 수만은 없겠구나. 차라리 내가 공식적으로 이 아이를 보살피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 이때 중종의 결단이 정말 대단했어요. 때는 1518년. 중종이 왕이 된 지 12년이나 지나서 왕권이 제법 튼튼해졌을 때였거든요. 중종은 대신들 앞에서 선포했어요. 패왕의 딸 영수와 함금에게 집 한 채와 노비 15명, 그리고 농사지을 땅을 내리겠노라. 신하들은 깜짝 놀랐지만 이미 위엄이 선 왕의 명령에 감히 반대하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영수는 드디어 비밀의 방에서 나와 햇빛 아래로 걸어 나왔어요. 한양 근교의 조용한 마을에 새 보금자리를 꾸렸는데 함께 온 노비들은 모두 중종이 직접 고른 믿음직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영수는 난 이제 다시 공주야 라고 생각하며 뒷짐만 지고 있지 않았답니다. 영수는 직접 호미를 들고 밭으로 나갔어요. 궁궐에서 고이 자란 공주의 손에 시커먼 흙이 묻고 손바닥엔 발갛게 물집이 잡혔죠. 처음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눈물도 찔끔 났을 거예요. 하지만 영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답니다. 어머니 장녹수도 바닥에서 시작해 궁궐까지 가셨는데 나라고 이까짓 밭일을 못할까? 하는 강인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영수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연산군의 딸이라니 무섭다는 사람도 있었고 왕이 보살피는 귀한 몸이니 조심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영수의 진심은 결국 통했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농사 서툰 영수에게 다가가 세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며 참견을 시작했고 영수도 환하게 웃으며 그분들에게 농사 기술을 배웠거든요. 중종은 여전히 영수를 잊지 않았어요. 가끔 몰래 책들을 보내주곤 했는데 영수는 그 책들을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공부했답니다. 당시 개혁가 조광조가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 노력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조선이 정말 밝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빌기도 했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영수가 18살이 되었을 때예요. 마을에서는 자연스럽게 영수의 혼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영수, 저 처자는 얼굴도 곱고 마음씨도 착한데 누가 데려가려나. 하지만 여러분, 영수의 혼인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어요. 연산군의 딸이라는 신분은 여전히 무거운 짐이었거든요. 어느 양반 가문에서 감히 페른 왕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겠다고 나서겠어요. 자칫했다간 가문 전체가 정치적 풍파에 휘말릴 수도 있는데 말이죠. 영수도 그 현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았답니다.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줄 사람이 없다면 평생 혼자 농사 짓고 책 보며 살아도 충분해 라고 마음을 다독였죠. 하지만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잖아요. 영수가 마음을 비웠을 때 운명처럼 한 남자가 그녀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드디어 영수에게도 봄바람이 불어왔답니다. 때는 1522년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20살이 된 영수는 그날도 평소처럼 장터에 나갔죠. 그런데 그때 한 젊은 남자가 영수 앞에서 발이 꼬여 그만 물건들을 바닥에 우르르 쏟아버리고 만 거예요. 영수는 얼른 다가가 그를 도와주었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권한이었어요. 25살쯤 된 단정한 청년이었는데 사실 그는 양반집의 서자였답니다. 당시 조선에서 서자라는 신분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출세할 길이 막힌 참 서러운 처지였거든요. 영수와 권한은 그렇게 장터에서 우연히 통성명을 하며 인연을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금방 가까워졌답니다. 영수는 권한의 깊은 눈빛과 예의 바른 태도가 참 좋았고 권한 역시 영수의 총명함에 마음을 뺏겨버렸죠. 권한은 영수에게 귀한 책을 빌려주기도 하고 영수는 자신이 직접 정성껏 기른 채소를 건네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수의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영수의 가슴 한구석은 무겁게 가라앉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정체를 알면 나를 떠나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진짜 신분을 말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수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권한과 사랑을 키워갔답니다. 드디어 1525년 권한이 영수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청혼을 했어요. 영수는 기뻤지만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죠. 사실 저는 패왕 연산군의 딸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권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영수의 손을 꽉 잡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소. 내가 사랑하는 건 연산군의 딸이 아니라 바로 당신 영수라는 사람이니까요. 아, 정말 여화 같은 고백이죠. 신분과 편견을 뛰어넘은 진짜 사랑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어요. 왕실의 핏줄인 영수는 왕의 허락 없이는 혼인할 수 없는 몸이었고 권한은 서자였기에 왕실과 사돈을 맺기엔 신분이 너무 낮았거든요. 결국 두 사람은 1527년 가을 유모의 증언 아래 비밀리에 간소한 혼례를 치렀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이웃처럼 지냈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끔찍이 아끼는 부부가 된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게 인연을 보냈을 무렵 두 사람에게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1529년 6월 누군가가 이들의 비밀 혼인 사실을 조정에 고발해버린 거예요. 연산군의 딸이 왕의 허락도 없이 서자와 몰래 혼인했다. 이 소식에 조정은 발칵 뒤집혔답니다. 대신들은 거품을 물며 반대했어요. 전하, 이건 왕실의 권위를 우습게 본 죄입니다. 당장 권한을 엄벌에 처하고 영수도 처벌하소서. 당시 성리학적 법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신하들에게는 이 사건이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대단히 큰 사건으로 보였거든요. 중종 임금님도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조카를 아끼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신하들의 등살과 왕실의 법도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여러분, 이때 영수와 권한은 어땠을까요? 권한은 모든 게 내 책임이다. 나만 벌해달라며 영수를 지키려 했고 영수는 관리들 앞에서 내 행동이 부끄럽지 않다며 당당히 맞섰답니다. 부모를 잃고 홀로 살아남았던 영수였기에 자신이 찾은 유일한 사랑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싶었을 거예요. 관리들이 영수의 집으로 들이닥치고 조정에서는 연일 이들의 처벌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과연 중종은 조카 영수와 그녀의 남편 권한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중종 임금님의 고민이 얼마나 깊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대신들은 연일 왕실의 법도를 세워야 한다며 영수와 권한을 엄벌에 처하라고 압박했답니다. 자칫하면 두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중종은 가만히 눈을 감고 영수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어요. 4살 때 부모를 잃고 폭군의 딸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짊어진 채 평생을 숨죽여 살아온 가여운 조카. 그때 중종의 마음은 아마 미안함과 안쓰러움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이 아이가 그저 평범한 여인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는데 내가 그 꿈마저 짓밟아야 할까 하고 말이죠. 마침내 1529년 7월 중종은 신하들 앞에서 단호하게 선포했답니다. 영수는 이미 충분히 고통을 겪었으니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권한 또한 영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좋은 남자이니 내 용서하겠노라. 대신들은 깜짝 놀랐지만 이미 즉위한 지 20년이 넘어 확고한 권력을 가진 왕의 결단을 꺾을 수는 없었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아주 조용히 왕실 일에는 일절 관여하지 말고 살라는 것이었죠. 목숨을 잃을 뻔했던 영수와 권한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은혜였답니다. 두 사람은 중종 앞에서 평생을 바르게 살겠다고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이후 영수와 권한은 진짜 부부가 되어 평범한 삶을 시작했답니다. 영수는 이제 3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공주였던 시절의 기억은 이미 먼 과거의 일이 되었죠. 아침 일찍 일어나 밭을 일구고 저녁에는 권한과 차를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영수에게는 궁궐의 화려한 비단 옷보다
흙 묻은 무명 옷을 입고 권한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치였을지도 몰라요. 영수는 마을에서도 아주 인기 만점이었답니다. 그를 모르는 이웃들을 위해 편지를 대신 써주기도 하고 궁에서 배운 솜씨로 예쁜 옷을 지어주기도 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연산군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수 처자만큼 현명하고 따뜻한 사람이 없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세월이 흘러 1544년, 영수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삼촌 중종이 세상을 떠났어요. 영수는 소식을 듣고 마치 친아버지를 잃은 듯 펑펑 울었답니다. 비록 아버지를 몰아낸 삼촌이었지만 영수에게 중종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사랑을 지켜준 유일한 어른이었으니까요. 권한과 영수는 비록 아이는 없었지만 평생을 서로만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았대요. 남편 권한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영수는 슬픔에 잠겨있기보다 당당하게 삶을 이어갔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으면 꼭 좋은 날이 온단다 라며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말이죠. 역사는 흔히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영수의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권력이나 명예보다 진정한 사랑과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온몸으로 증명해냈으니까요. 폭군의 딸로 태어나 죄인의 자식으로 살아야 했던 한 소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꽃을 피워낸 이 놀라운 생존기.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 사자성어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바로 견인불발입니다. 굳게 참고 견디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벼랑 끝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영수의 강인한 의지에 딱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오늘 구름이가 들려드린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름이가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어볼게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무릎을 시게 만들 흥미진진한 한국사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지금까지 구름이의 한국사 이야기 구름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